얼굴에 깊은 흉터가 있는 어느 노인이 2월 10일에 낯선 술집을 찾았다고 하면 처음 듣는 사람들은 대체 무슨 사연이 있을까 궁금해할 거야. 그날은 그 노인, 그러니까 윤종 아버님의 69번째 생일이었지. 서울 용산구에 있는 오래된 작은 집에서 홀로 조용히 살던 분이라. 생일이라고 해도 크게 의미 두지 않고 그냥 보통 날처럼 보내려고 했던 모양이야. 그런데 이분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 말고도 아주 선명하고 커다란 흉터가 나 있었어. 사람들 눈길을 피하기 어렵게 크고 진한 자국이라 지나가는 이들이나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는 이들이 한 번씩 흘끗 쳐다보곤 했지. 하지만 윤종 아버님은 굳이 그 상처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본인 말로는 옛날 일은 흘려보내는 편이 마음이 편하다고 하더라고. 이분은 늘 진짜 용기는 자기 마음에만 있으면 된다. 남에게 인정받으려 애쓸 필요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 아마도 그 흉터 때문에 괜히 관심받기 싫어서 더욱 그랬을지도 몰라. 그분에게는 35살 된 아들 한솔이 있는데 정보기술 회사에서 중간 관리자로 일할 만큼 바쁘고 치열한 생활을 하고 있었어. 그래서 예전만큼 아버지와 얼굴 볼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지. 그래도 생일날만큼은 그냥 지나가기 싫었는지 한솔이 아침 일찍 전화를 했어. 아빠, 오늘 생일인데 그냥 집에만 계시면 어떡해요? 저녁에 함께 맥주라도 한잔해요. 제가 장소 알아봤으니까 꼭 나와주세요. 윤종 아버님은 마음 한쪽으로 굳이 나가야 하나 하고 생각했지만 아들이 챙겨주겠다고 하니 싫지는 않았나 봐. 이 나이에 생일 챙겨주는 아들이 있다는 것도 복이지 하고 혼잣말로 스스로를 달래며 오후에 낡은 겉옷을 입고 집을 나선 거야. 아들이 정해준 곳은 강남에 있는 고급 술집이었는데 이름이 나무집이라고 했어. 윤종 아버님에겐 좀 생소하고 부담스러운 장소였지만 아들 생각해서 한번 나가보기로 했지. 오후 5시쯤인가. 그 술집에 도착하신 아버님은 사람들이 가장 적게 신경 쓸 만한 구석자리에 앉았어. 실내는 화려한 조명에 활기 넘치는 음악, 젊은 사람들 웃음소리, 연인들끼리 귓속말로 이야기하는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지. 워낙 시끌시끌한 곳이라 본인은 괜히 움츠러들었다고 해. 그래도 맥주 한 잔을 시켜놓고 곧 아들이 오겠지 생각하며 시계를 자꾸만 보게 됐어. 시계를 몇 번이고 쳐다보는데도 한솔이 오지 않으니 마음이 점점 초조해졌어. 그때 문득 술집 문이 조금 거칠게 열리더니 군복 차림의 남성 둘이 들어왔어. 처음엔 젊은 군인인가 싶었지만 자세히 보니까 둘 다 계급장을 달고 있었고 목소리를 들으니 뭔가 권위적으로 행동하는 경찰 쪽 사람들 같았어. 술집에 들어서자마자 카운터 쪽에 앉아 시원하게 맥주를 주문하는데 그 목소리가 워낙 크고 거칠어서 주변 시선이 슬쩍 쏠릴 정도였지. 윤종 아버님은 괜히 그쪽 보기도 싫고 원래 다른 사람한테 관심 가질 분도 아니라 애써 눈길을 피하고 맥주잔을 조용히 들고 있었어. 그런데 몇 분 지나지 않아 그 사람들이 조금씩 알코올이 올라왔는지 목소리가 더 커지고 왁자지껄하게 농담을 시작하더라고. 문제는 농담이 점점 도를 넘어서더니 윤종 아버님을 향해 희롱하듯 수군거리기 시작했다는 거야. 아, 저기 앉은 분 얼굴 봤어? 무슨 흉터가 저렇게 크지? 영화에 나오는 악당 같지 않아? 설마 저거 무슨 사고 친 거 아니야? 아니면 요리하다 불이라도 낸 건가? 이런 식으로 대놓고 비웃는 말이 들려왔대. 아버님은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기분이 나빴지만 그래도 가만히 있었어. 이런 시선과 비아냥거림을 살면서 많이 겪었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냥 참는 게 더 편했거든.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참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야. 오히려 생일이라 마음이 예민해진 걸 수도 있고 아들이 곧 온다는 기대감 때문에 애써 참고 있던 걸 수도 있겠지? 시간이 더 지나면서 그 군복 입은 남자 둘 계속 그들을 경찰이라고 불을 개은 맥주 잔을 또 시키고 슬슬 수위 높은 농담을 퍼붓더니 마침내 윤종 아버님에게 직접 말을 걸었어.
키가 큰 경찰이 웃음 반 섞인 목소리로 아저씨, 맥주 잘 마시고 계시죠? 뭐, 또 태우는 건 아니겠죠? 주변 사람들도 그 말을 듣고 약간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어. 누가 봐도 무례한 말투였으니까. 다른 테이블에 앉은 손님들도 슬며시 눈길을 주는데 아무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더라고. 사람들이 그냥 괜히 끼어들면 귀찮아질 테니 피하자 하고 생각한 걸까? 그 군인 차림의 경찰들은 그걸 눈치챘는지 점점 더 대담해졌어. 아버님은 천천히 고개를 들고 그들을 바라봤지. 하지만 입술은 굳게 다물고 눈빛만 그들에게 향했어. 그 눈빛에는 억눌린 분노가 서려 있었는데 경찰들은 그걸 봐도 전혀 멈출 기색이 없었어. 오히려 키 작은 쪽이 히히덕거리면서 와, 대답도 안 하시네. 설마 정말 어디서 벌이라도 받은 거에 아니면 말 안 듣다가 불이라도 냈나? 이렇게 조롱하듯 떠들어댔지. 상황이 점점 더 위험해지는 것 같은데도 술집 직원들도 뒷걸음치며 관망하고 다른 손님들도 그저 가만히 지켜볼 뿐이었어. 어느 순간 키 작은 경찰이 아버님의 테이블 쪽으로 다가와서 고개를 숙이고 얼굴을 힐끗거리더니 흉터를 뚫어지게 보며 빈정대듯 말했어. 할아버지, 이거 정말 대단한 흉터네요. 어디서 난 거예요? 솔직히 좀 무섭지 않아요. 뒤에서 키 큰 경찰이 크게 웃었어. 아, 그냥 놔둬. 괜히 건드리다 골치 아파지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러면서도 둘 다 안 멈추고 깔깔대며 장난을 치더라고. 윤종 아버님은 그저 묵묵히 맥주잔을 잡고 있었지. 속에서는 불쾌감이 폭발치기 직전이었지만 오래 참고 살아온 습관 때문인지 쉽사리 나서지 않았어. 한편 시계는 계속 째깍거리는데 아들 한솔은 오질 않고 말이야. 아버님이 이러다 아들이 오면 난처한 꼴을 보이겠는데 싶어서 더 속이 조마조마했던 것 같아. 그런데 경찰들이 어느새 잔을 또 비우고 이젠 거의 취기가 올라서 노골적으로 시비조로 나오기 시작했어. 키 큰 쪽이 갑자기 아저씨, 혹시 경찰 못 본 지 오래됐어요? 우릴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면 겁이 나서 말도 못하는 건가? 이런 식으로 엄포를 놓더니 분위기가 확 험악해지더라고. 그러다 드디어 키 큰 경찰이 자리에서 일어나 윤종 아버님을 잡아 끌려고 했어. 자, 일어나 봐요. 뭐 숨기는 거 없는지 한번 보자고 이러면서. 술집 안이 삽시간에 얼어붙었지? 주변 손님들도 이런 상황은 심각하다고 느껴서 숨을 죽였고 일부는 도망치듯 밖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었어. 그런데 여전히 아무도 아버님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려 하지 않았다는 게 참 씁쓸했지. 키 큰 경찰이 손목에 수갑까지 채우려 하고 키 작은 쪽은 아버님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어. 이 노인네가 뭘 감추고 있길래 이렇게 고집 부리는 거야? 집에서부터 맥주나 마실 것이지. 괜히 여기까지 와서? 그러다 갑자기 키 작은 경찰이 오래된 재킷 주머니에서 작은 붉은 상자를 꺼냈어. 벨벳 재질로 덮인 상자였는데 열어보자마자 둘 다 말문이 막힌 표정을 지었어. 상자 안에서 반짝이는 금빛 물건이 있었거든. 바로 국민훈장이었어. 순간 그 둘은 기세등등하던 태도가 확 사그라들고 상자를 들여다보며 눈이 휘둥그레졌어. 나이 좀 더 들어 보이는 경찰이 중얼거렸어. 이거 진짜야? 국민훈장? 이건 아무나 받는 게 아닌데. 옆에 있던 젊은 경찰은 깜짝 놀라서 이 상이 왜 여기 있지? 이런 걸 가진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하고 말도 제대로 못 잇더라고. 윤종 아버님은 여전히 수갑찬 채로 조용히 서 있었어. 하지만 그 얼굴에는 마치 드디어 이게 드러났구나 하는 쓴웃음 같은 게 떠올랐지.
대통령이 직접 내 목에 걸어준 거야. 혹시 그 대통령을 아나? 아버님이 낮은 목소리로 그런 말을 하니까 경찰 둘은 그제야 엄청난 실수를 했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어. 공로가 대단히 큰 이들이나 받을 법한 훈장이 그 앞에 있으니 도저히 농담이라고 넘길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거든. 사실 더 나이 많아 보이는 경찰 쪽은 얼떨결에 대통령. 설마 옛날에 대구에서 난 큰불 하고 뭔가 기억을 더듬는 듯했어. 그러다 아버님이 그래. 1992년 대구에서 어린이집에 불이 났지. 그때 벌어진 일이야 라고 말을 이어갔어. 술집 안은 숨소리도 크게 들릴 만큼 조용해졌고 모두가 아버님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분위기였지. 아버님이 그날 어떤 일을 했냐면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진 어린이집에서 아이 23명을 구했어. 그 과정에서 얼굴과 몸 곳곳에 심한 화상을 입었고 그 흉터가 평생을 따라다니게 된 거야. 나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어. 용기라고들 말하지만 그 상황에서 누구나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면 뛰어들지 않았을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날 영웅이라고 불렀지. 대통령이 직접 메달을 걸어줬어. 그래도 나는 그 메달이 자랑스럽다기보다 오히려 이 상처와 함께 내가 감당해야 할 무게라고 생각했어. 이렇게 조용히 말하는데 여태껏 아버님을 조롱하던 경찰들이 말 그대로 얼어붙은 거야. 심지어 나이 많아 보이는 경찰은 제 조카가 그 어린이집에 있었습니다. 나중에 누구 덕에 살아났는지 몰라서 감사 인사도 못했는데 그게 당신이었네요. 하고 입을 떨었어. 그러면서 완전히 얼굴이 달아오른 채로 어쩔 줄 몰라 했지. 그제야 두 경찰 모두 아버님에게 수갑을 풀어주고 벌벌 떨며 고개를 숙였어. 한 명은 아예 경례 자세를 취하면서 정말 죄송합니다. 존경합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오늘 깨달았습니다. 하고 거의 울먹거리더라고. 술집 안 손님들도 다 같이 그 장면을 지켜보면서 여기저기서 작은 탄식과 감탄이 터져나왔어. 진짜 영웅이잖아. 저런 분께 우리가 무슨 짓을. 같은 반응이 조용히 퍼졌고 분위기는 순식간에 바뀌었어. 그렇다고 아버님이 으스키하며 기세등등하게 굴었느냐? 전혀 그렇지 않았어. 그냥 모르는 게 면죄부가 될 순 없어. 너희가 입은 제복은 권력을 휘두르라고 있는 게 아니잖아. 사람을 지키라고 배우지 않았나? 라고 한마디 하고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았지. 한 번도 자신을 영웅으로 내세운 적 없는 사람이니까. 술집은 완전히 숙연해졌고 모두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한 채 가만히 서 있었어. 그리고 거의 그때쯤 술집 문이 또 열리더니 한 소리 들어왔어. 회사에서 일이 길어져서 늦었는지 이마에 주름이 잡힌 얼굴로 허둥지둥 아버지를 찾았어. 술집이 심상찮은 분위기라는 걸 바로 느꼈나 봐. 긴장된 표정으로. 아빠, 무슨 일이에요? 왜 여기 분위기가 이래요? 하고 달려왔지. 그러자 아버님은 묵묵히 아들을 보고 다시 한번 손목시계를 흘끗 보더니 그제야 긴 한숨을 내쉰 거야. 올게 늦었구나. 그래도 괜찮아. 너한테 해줄 얘기가 많다. 앉자. 아들은 영문을 알 수 없으니 두리번거리다가 경찰들이 서 있고 주변 손님들이 아버지를 향해 무슨 존경의 눈빛 비슷한 걸 보내고 있는 걸 보고 더 혼란스러워했지. 경찰 한 명이 겨우 입을 열어 아버님께서 어떤 분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저희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이러며 연신 허리를 굽혔고 그걸 본 한솔은 뭘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더라고. 결국 아버님이 한솔의 어깨를 부드럽게 이끌고 테이블로 갔어. 그리고는 편안한 말투지만 어딘가 비장함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자신이 왜 이 흉터를 가지게 됐고
그 흉터가 어떤 의미인지 처음으로 자세히 얘기해줬어. 한솔은 처음 듣는 얘기에 충격을 받았지. 아버지가 군인이었던 시절 대구 어린이집 불길에서 아이들을 구한 일이 있었고, 그때 입은 화상으로 평생 흉터를 안고 살게 되었음을 전혀 몰랐거든. 아빠는 왜 지금까지 이걸 말 안 했어요? 저라면 더 일찍 자랑하고 싶었을 것 같은데. 한솔이 이렇게 물으니 아버님이 대답했어. 사람들이 나를 영웅이라고 부르는 게 불편했어. 나는 그냥 그 순간에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거든. 이 훈장도 그렇게 내세우기엔 마음이 편치 않았어. 그러나 오늘 보니 때로는 이런 이야기가 세상에 필요할 때가 있나 보구나. 둘이 그렇게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그 술집 주인이 다가와서 갑자기 아주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어. 민 사장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원래 손님을 잘 챙기기로 소문난 사람이래. 근데 얼굴에 감동받은 기색이 역력해서 손님, 부디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훈장을 이 술집에 잠시 두실 수 있을까요? 이 얘기를 많은 사람이 보고 들을 수 있도록요. 주실 수 있다면 제가 따로 전시대를 만들어서 걸어두고 싶습니다. 혹시 여기 오는 분들이 다 이 이야기를 읽고 배울 수 있게요. 이러는 거야. 그러자 옆에서 손님들도 작은 목소리로 와. 정말 좋은 생각이다. 이걸 꼭 기억해야 해 하고 수긍하는 분위기가 생겼고. 그 말에 윤종 아버님은 처음엔 잠시 망설였어. 하지만 한솔이 조용히 아버지를 보며 눈빛으로 그렇게 해요 하는 듯 고개를 끄덕이자 결국 아버님이 민 사장한테 훈장을 넘기며 한마디 했어. 그럼 이걸 장식처럼 전시만 하지 말고 사람들이 존중의 가치를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해주시오. 민 사장은 잔뜩 울컥한 목소리로 해. 약속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오는 모든 분에게 오늘 이야기를 꼭 전하겠습니다. 하고 다시 허리를 숙였어. 그러자 술집 안 손님들이 하나둘 일어서서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어. 처음에는 작고 조용한 박수였는데 점점 크게 번져서 마치 무대 끝난 뒤에 환호 같은 분위기가 됐지. 그제야 윤종 아버님은 몸을 일으켜서 밖으로 나가려고 했어. 이미 너무 많은 일을 한 날이었으니까. 수갑을 채웠던 경찰 둘도 정말 죄송합니다. 덕분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이러며 길을 비켜줬고. 아버님은 그냥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어. 더 길게 뭘 말하고 싶지 않았는지 아들 한솔에게 이제 가자. 오늘은 너무 길었다 하고 술집 문으로 향했어. 바깥 공기는 차가웠지만 윤종 아버님 얼굴에는 묘하게 후련한 기운이 보였어. 물론 그날 겪은 모든 일이 즐거운 일만은 아니었지만 아마도 평생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아들에게 처음 털어놓고 그걸 또 뜻밖의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게 된 거니까. 한솔은 걷다가 문득 아버지 어깨에 손을 올리며 작게 중얼거렸어. 아빠. 오늘 확실히 깨달았어요. 이 훈장은 아빠 혼자만의 것도 아니었네요. 이 이야기가 필요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저도 좀 알 것 같아요. 아버님이 부드럽게 웃으며 그래, 내가 해야 할 일은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것일지도 모르지 하고 답했어. 그러면서 하늘을 잠시 올려다봤는데 그날따라 달빛이 유난히 밝았다고 하더라고. 강남 한복판, 수많은 자동차 불빛과 사람들의 술 냄새가 뒤섞인 그 거리에서도 윤종 아버님과 한솔의 발걸음은 묵직한 의미를 품고 지나갔어. 그리고 그 술집 안에서는 이미 전시대를 세울 준비가 시작됐다고 해. 주인 민 사장은 벨벳 상자에 고이 담긴 국민훈장을 정성껏 모시고 간단한 설명글과 함께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곳에 두겠다고 했어. 대구의 영웅, 윤종이라고 크게 적힌 제목을 붙여 보는 이들이 절로 궁금증을 느끼도록 할 거라나. 어쩌면 그 훈장은 이제 더 많은 사람에게 아버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걸 전해줄지도 몰라.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폄하하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가 지닌 상처 뒤에는 언제나 말 못할 사연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존중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야. 특별히 영웅심을 내세우지 않아도 어느 순간 사람을 살리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이들이 세상의 존재함을 모두가 알게 될 거고, 결국 그날 밤 술집에선 웃고 떠드는 소리가 아니라 서로를 돌아보는 조용한 분위기가 이어졌다고 해. 몇몇 손님은 눈물을 훔쳤고, 누군가는 혼잣말로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자문했대. 그 광경을 본 직원들은 처음엔 어리둥절했지만 금세 이 일이 어떤 의미인지 깨닫고 뭉클함을 느꼈다지. 윤종 아버님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한솔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한참 걸었대. 한솔은 아버지 손을 꼭 잡고 아빠, 진심으로 존경해요 라고 말했고, 아버님은 그냥 웃으면서 에이, 그러지 마라. 난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 너만 잘 지내면 됐지 하고 넘겼다고 해. 그 모습이 참으로 담담하고 멋있어 보였다고 한솔이 뒤늦게 친구들에게 털어놓았다고 하더라고. 하지만 그 노인의 흉터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거야. 그리고 아마 그날 이후로도 세상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을지 몰라. 여전히 누군가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깎아내리고, 누군가는 권력을 휘두르며 약한 이를 짓밟으려 들지도 모르지. 그렇지만 분명한 건 그 술집 나무집에 걸린 국민훈장과 그 옆에 붙은 이야기 문구는 앞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울림을 줄 거라는 거야. 상처는 그 사람의 모든 걸 말해주지 않는다. 존중은 모든 것의 시작이다. 이런 문장이 적혀 있을지도 몰라. 누군가는 호기심에 혹은 지인들에게 소개받아 그곳을 찾아가겠지. 그리고 윤종 아버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 술집 주인이 만들어 놓은 전시대를 보며 비록 낯선 사람일지라도 서로를 쉽게 판단하지 말자는 생각을 품고 돌아갈 거야. 그 밤 한솔은 아버지의 흉터에 대해 다시 물었지만 아버님은 대답 대신 조용히 미소 지었을 뿐이라고 해. 아마도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다고 느꼈을 거야. 이미 그 상처가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 아들은 충분히 깨달았으니까.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한 노인의 생일날 벌어진 특별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지. 그런데 그 사건이 단지 하루짜리 소동에서 끝났다고 보기엔 꽤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길게 남을 거야. 공교롭게도 아버님의 생일이었지만 그날 진짜로 선물을 받은 건 어쩌면 아들이고, 술집 주인이고, 거기에 있던 경찰들이고, 또 그 술집에 우연히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었을지도 모르지. 누구나 살아가면서 때로는 남의 상처를 보며 험담도 하고, 때로는 권위에 기대어 함부로 행동하기도 해. 하지만 그날 있었던 일은 그런 행위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며,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쉽게 소중한 가치를 놓치는지 깨닫게 해준 것 같아. 그리고 마지막에 아버님이 남긴 말처럼 존중이라는 건 그렇게 특별하거나 거창한 게 아니라 당연히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준 거겠지. 윤종 아버님과 한솔은 그날 밤 이후로도 가끔 술집 나무집을 찾았다고 해. 민 사장은 늘 반갑게 맞아줬고, 손님들이 궁금해하면 직접 전시된 훈장과 이야기를 설명해주곤 했대. 아버님은 새로운 손님들 앞에서 여전히 말수가 적었지만 가끔씩 눈빛으로 그냥 보면 알지 않느냐고 말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고 해. 그러면 민 사장은 싱글벙글 웃으며 이분은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신 분이거든요 라고 귀띔해주곤 했지. 아무튼 그렇게 얼굴에 깊은 흉터가 있는 노인의 생일은 어쩌면 시시하게 지나갈 뻔했지만 뜻밖의 커다란 진심과 깨달음을 남긴 날이 되고 말았어. 그리고 그 소동 덕분에 적어도 그 술집만큼은 겉모습이나 편견으로 사람을 재단하지 않는다는 풍토가 생겼다고 하더라고. 누구든 들어가면 벽 한편의 반짝이는 국민훈장과 함께 짧은 설명이 적혀 있어서 자연스레 숙연해지는 분위기가 있대나. 물론 세상이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겠지. 하지만 이런 작은 울림이 하나둘 모여서 사람들의 태도를 조금씩 바꿔나가는 게 아닐까 싶어. 윤종 아버님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사람들은 다들 진정한 영웅이 뭔지에 대해 한 번쯤 다시 생각하게 됐을 거야.
영웅이란 타이틀이나 훈장이 아니라 그 순간 마음에서 우러나온 행동이 영웅을 만든다는 걸 말이야. 나중에 한솔이 친구들에게 술 한잔하며 내가 오늘 아버지 이야기를 전해줄게. 사실 우리 아버지가 하고 말문을 열었대. 그랬더니 친구들이 깜짝 놀라면서 야, 그 술집에 전시된 그분이 내 아버지였단 말이야 하고 입을 다물지 못했지. 아버님은 여전히 겉으로는 무뚝뚝하고 흉터를 가려주는 모자나 목도리를 자주 하고 다니신다지만 한솔은 그 모든 게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을 거야. 그 흉터가 얼마나 숭고한 희생에서 비롯된 건지 알았으니까. 결국 사람들은 저마다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지만 그 상처에는 말 못할 사연들이 깃들어 있어. 누군가는 타인 대신 희생하며 그 흔적을 품고 있고 누군가는 스스로 지키지 못한 후회로 마음의 흉터를 갖고 있을 수도 있지. 그날 밤 윤종 아버님이 경찰들에게 해준 말이 여전히 마음을 울려 유니폼을 입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 모르는 건 변명이 되지 않는다. 이건 꼭 경찰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아. 이렇게 보면 2월 10일 윤종 아버님의 69번째 생일은 고요하게 흘러가기엔 너무 벅찬 날이었던 거야. 처음에는 그저 얼굴에 흉터가 있는 노인이 술집 구석에서 맥주를 마시고 무례한 경찰 둘이 나타나 실랑이를 벌이는 장면이었을지 몰라. 하지만 마무리는 완전히 달랐지. 왜냐하면 숨겨져 있던 진짜 이야기가 드러나면서 모두가 자신을 돌아보고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는 걸 체감했으니까. 이 사건을 겪은 후에 그 경찰 둘이 어떻게 변했을지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아마 부끄러움을 크게 느낀 만큼 제대로 된 책임감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 싶어. 공권력이란 게 힘을 과시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지키는 데 쓰여야 한다는 걸 뼈저리게 배웠을 테니까. 적어도 그 술집에서 벌어진 일은 두 사람의 인생에 큰 흔적을 남겼을 거야.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옆에서 지켜본 민 사장은 앞으로도 술집을 운영하며 새로운 손님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해주겠지. 그 훈장이 단순히 금빛 장식품이 아니라 한 사람의 진심과 희생이 담긴 물건이라는 걸 알려주면서 말이야. 언젠가 이 이야기를 듣고 누군가가 또 다른 누군가를 존중하게 되고 그 마음이 확산되어서 조금이라도 더 따뜻한 세상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 아마 윤종 아버님은 이 모든 상황을 딱 한마디로 정리할 거야. 존중은 모든 것의 시작이다. 그 말이 전부인 것 같아. 외모나 지위나 과거에 상관없이 서로가 서로를 조금만 더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우리 삶도 꽤 괜찮은 풍경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오래된 흉터가 전해준 메시지가 서울 한복판의 술집에서 작은 파동을 일으켰고 그 파동은 또 사람들을 통해 조금씩 번져나갈 거야. 이후로도 윤종 아버님은 소박하게 살면서 아들 한솔과 연락도 자주 하며 지내신다고 해. 한솔은 아빠가 이렇게 대단한 분이었다니 하면서 아직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지만 아버님은 늘 난 그냥 할 일 했을 뿐이라고 되풀이한다고 하지. 아마 본인은 그저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살아갈 뿐이지만 아버님이 보여준 마음가짐은 술집, 나무집 벽면의 작은 빛이 되어 계속 반짝일 거야. 이렇게 긴 이야기를 하고 나면 사람들은 마지막에 묻곤 해. 그래서 아버님 생일은 결국 어떻게 마무리된 건가요? 글쎄, 생일인 줄도 몰랐던 사람들에겐 놀라운 하루였고 그 술집 주인에겐 진짜 보석 같은 손님을 만난 날이었고 윤종 아버님과 한솔에겐 아주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소중한 날이 아니었을까? 진정한 선물은 어쩌면 이렇게 뜻하지 않게 찾아오는 순간들에 담겨 있는지도 몰라. 그리고 그날 밤 윤종 아버님이 방으로 돌아와 낡은 재킷을 벗으며 나지막이 내뱉었을지도 모르지. 이 나이에 내가 또 뭘 배워버렸네? 사람들, 참 하고 말이야. 그 목소리는 씁쓸하면서도 따뜻했을 거야. 왜냐하면 사람은 서로를 상처 줄 수 있는 존재이자 동시에 함께 치유할 수도 있는 존재니까. 이것이 바로
얼굴에 흉터가 있는 노인의 생일날 벌어진 놀라운 이야기야. 그리고 그 뒤에 남은 깨달음은 분명히 모두의 가슴 속에서 작게나마 빛나고 있을 거라고 믿어.